네, 사회부 법조팀의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투자금을 모으는 가정에서 권도영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 20%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예, 권도영 대표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2019년 4월이었죠. 테라와 루나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핵심은 루나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2021년 테라를 예치하면 20%가량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였죠. 이후 투자금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앵커 프로토콜 출시 1년 후 투자액은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전문가들도 이해를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액이 커지다 보니 뭔가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줬고 이 거짓 믿음에 기대서 더 많은 투자금이 모였던 거죠. 이른바 눈덩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회계사 등 미국 내의 전문 직종들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국 검찰은 기소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좀 속도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소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이 검찰의 수사 속도 우리가 다소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테라와 루나 코인을 실물에 투자하는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기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게 국내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이었죠. 신현성 공동대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데요. 테라 루나가 증권으로 여겨져야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검찰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법원은 바로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도 테라 루나와 같은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로 송환되는 것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고 송환 요청할 겁니다. 우리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가 동시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가 결정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부분도 조사와 재판에 시간이 흘러가겠죠. 몇 개월에 걸릴지 또 어디로 송환될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손해배상 문제인데 네. 가능한 건가요? 손해배상 문제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권 대표의 불법 행위와 그리고 피해자들 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다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총 5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권 대표 가상화폐 동결 금액은 9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